예, 안녕하십니까.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 추운데 신림동 자체가 이제 어디서 오든지 먼 데서 이렇게 오시는 접근하기는 좀 불편한 신림동이 그 접근하기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은 학생들이 지역이 이제 고립된 성격이 있어서 공부하기는 또 좋은 공간이고, 학생들이 이제 신림동에 와서 빨리 이 공간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공부하기는 아주 이제 좋은 공간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학원이 신촌에 있거나 이렇게 번잡한 지역에 있었다면은 지금처럼 높은 성과를 내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이 합격생을 두 학생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그다음 제가 이제 전반적인 또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 그 홈페이지 올라온 그 합격생들의 영상이 또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초대하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주마다 이렇게 경험이 좀 다른 학생들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여러분은 경로하고 이제 비슷한 경로 학생들일 겁니다. 우리 학원에 와서 1년 6개월 만에 시험된 학생들, 그냥 초시로 시험된 학생들이고, 이번에는 수험 기간이 그 학생들보다는 한 연차가 이렇게 더 쌓인, 오히려 이제 그 고시생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수험 경로를 가진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학생들인데 어쨌든 이제 고시를 합격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뭐 집안으로 보든 대단한 의미가 있는 이제 통과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시험을 통과했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이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할 일들을 생각하면은 뭐 요즘 이제 학생들 표현을 치면은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그런 뭐 아주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학생들이 본인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이렇게 성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일상처럼 흔한 일입니다. 그 2차를 붙은 학생들이 작년 거라고 올해도 이제 100명을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최종 시험을 한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작년에는 89명이고 올해는 85명인데 학원의 역량이 줄어서 이렇게 합격생이 4명 정도 줄은 게 아니고 선발 인원을 조금 줄였죠. 선발 인원을 조금 줄였는데 10% 정도 줄인 걸 감안하면은 학원이 그 선발 인원 축소된 것보다는 합격생 숫자를 오히려 이제 위쪽으로 상향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부분인데 합격생 절반 정도를 우리 학원이 이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학원에 들어오면 상당히 이제 좋은 경로를 이제 수험 경로를 좀 편하게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합격생들을 불러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매번 이제 제가 갖는 이제 염려입니다. 지금은 이제 염려가 없어졌는데 학생들을 이 무대에 올리는 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처럼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와서 말을 한다, 이 부분이 또 영상을 통해서 송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느끼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 되게 이렇게 학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요청을 해요. 이렇게 좀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회를 본인들이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고맙게도 또 기대대로 학생들이 기꺼이 응해줍니다. 그런 기꺼이 응해주는 측면에는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서 뭐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을 때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이제 고시를 공부하면서 빨리 된 학생이나 오늘처럼 약간은 이제 사연이 이제 같이 있는 학생들이거나 나처럼 이렇게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시를 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으면은 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경로로 후배들이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로서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전달하는 과정이 되게 이제 긴장되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게 면접 준비하는 기간이 한 3주 이렇게 남짓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스피치 훈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매번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 우려는 뭐 지금 진행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진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능력이 검증된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좋은 훈련을 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빨리 한 20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20년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간간히 등장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쌓이고 이렇게 해서 매번 이제 TV를 통해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기대가 아주 이제 지금보다는 더 미래 기대가 더 큰 학생들입니다. 이제 학생 초대해서 진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볼 학생은 김이영 합격생입니다. 학생이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보다 늦게 시작해서 늦게 시작한 데 따른 심리적 부담 뭐 이런 부분들 있었고, 그다음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 이 학생하고도 교류를 이제 많이 했던 학생 중에 한 학생입니다. 기억에 남아서 본인은 이제 어려웠던 또는 나름 이제 가혹했던 수험생활에 대한 경험을 전해주기, 그 수험생활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이 학생 언젠가는 제가 합격생에 이렇게 설명에 좀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수험 경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초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3년 5급 공채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김이영입니다.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또 기간별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종합반에서의 장점, 그리고 기타 제가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전공을 하였고, 고시를 진입하기 이전에 2차와 관련된, 그리고 1차도 마찬가지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노베이스인 상태였습니다. 고시 진입을 이제 미리 고려하시는 분들은 처음 진입하기 전에도 학부에서 관련된 경제학이나 뭐 행정학 그리고 정치학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시를 진입하겠다는 결정 자체를 좀 늦게 한 케이스여서 미리 학부에서 관련된 수업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상태로 고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 총 수험 기간은 20년 3월부터 23년 6월까지 3년 4개월입니다. 진입한 이후에 21년과 22년에는 1차에서 불합격을 하였고, 이후에 베리타스 종합반에 등록하여 23년도에 1차, 2차, 3차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종합반에 등록하기 전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집에서 인강을 수강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제 공부와 종합반에 등록한 이후에 제 공부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제가 이제 종합반에 들어오기 전에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는 그 원장님께서 그 설명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정말 고립된 수험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때 저는 2차 과목을 예비에서 이순환까지 인강으로 2년간 수강하였는데, 학원 커리큘럼이 보통 예비순환에서 3순환까지가 1년 반인 점을 고려하면 제가 굉장히 느리게 진도를 나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혼자 공부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강으로 수강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멈추고 또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다시 수강을 할 수도 있고, 본인 스케줄에 따라서 좀 공부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이해하고 공부를 다시 한다거나, 다시 앞으로 돌려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또 공부하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인강의 시간이 총 하루에 4시간 정도인데 제가 다 듣고 나면 거의 7시간, 8시간이 흐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습하는 시간도 다소 늦춰지고 자연스럽게 진도가 학원 진도에 비해서 순차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또 이때 저는 일정 공부 시간을 매일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 공부 시간이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정도로 매우 불규칙적이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상황이 좀 심했던 시기인 만큼 전 학교 도서관이나 스터디 같은 것들을 따로 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점의 원인이 되었지만, 정말 혼자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처음 마음먹은 바와 달리 그 일정한 시간을 매일매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저는 주로 이제 인강을 수강하고 모든 과목을 처음 배우는 상태에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 중심 위주의 복습을 해왔는데, 무엇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때 제가 후회하는 가장 큰 점이 제가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공부를 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도 다른 합격생 분께서 공부를 위한 공부랑 합격을 위한 공부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땐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끝난 지금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공부를 위한 공부는 정말 배운 내용을 다 씹어먹고 이걸 다 소화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합격을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자신의 말로 풀어서 답안으로 작성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에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답안을 쓸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좀 게을리 했고, 또 답안을 쓰려고 해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단순히 마치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혹시 진입하시게 된다면 항상 이 공부를 위한 공부와 합격을 위한 답안 쓰기는 정말 다르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답안 쓰는 것에 그런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제가 이제 21년과 22년도의 1차는 사실 합격선에서 한 3문제 정도 차이로 좀 뭐 크다면 크고 근소하다면 근소한 차이로 이제 탈락을 하였는데, 그 탈락한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스스로 그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원을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과 상담을 거친 이후에 종합반에 이제 16개월 종합반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이후에는 제가 2순환까지 수강은 하였으나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순환을 듣지 않았고 그냥 초시생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지겠다는 마음으로 예비순환부터 3, 4순환까지 이 종합반 커리큘럼을 착실하게 따라갔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 진입이 아니라 이 종합반에 등록했을 때부터 제 목표는 23년 대비 스파르타반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스파르타반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 반인데, 저는 이때 이제 목표가 내가 3월이 됐을 때 스파르타반에 들어가서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종합반에 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 같은 것을 응시할 때도 좀 그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항상 모의고사에서 1등 또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상위 30% 안에 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모의고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순환과 1순환 기간에는 저는 가능하면 실강에 참여를 하였고, 그 실강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복습 동영상을 활용해서 경제학과 행정법을 2순환 정도까지 예습을 하였습니다. 그 경제학은 사실 예비순환 기간에도 2순환까지 들었는데 1순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학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 경제학이 저는 김진욱 선생님의 커리를 탔는데 1순환과 2순환의 그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2순환을 좀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 어려운 개념들에 익숙해지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경제학과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는데, 경제학의 경우에는 1순환 때부터 이제 모의고사가 순환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때 모의고사를 응시하기 전에 직전 4개년 정도의 순환별 모의고사 문제를 복사집에서 다 구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한 이후에 모의고사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학은 재경직, 일반 행정직, 그리고 외교원, 직렬이 모두 함께 듣는 강의인데, 저는 이때도 꼭 1등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모의고사에 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의 경우에는 정말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어서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그 강의가 끝나더라도 이걸 놓지 말고 계속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저 역시도 그 행정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종합반에서 짜여진 스터디원들과 함께 그 행정법을 암기할 수 있는 그 핸드북을 매일 암기하고 이를 저녁에 만나서 같이 현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스터디도 예비순환과 1순환 기간에 열심히 참여하였는데, 이때 이제 특히 종합반 스터디의 경우에는 예비순환 단계부터 매주 복습 모의고사를 응시함으로써 저처럼 처음 시작할 때 그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복습 모의고사 응시를 통해서 지속적인 답안 연습을 예비순환 단계부터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예비순환 단계에서는 사실 모의고사를 이제 순환해서 잘 응시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잘 이제 열리지가 않는데, 종합반의 경우에는 예비순환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학과 행정법의 답안 작성에 틀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종합반에 오신다면 그 스터디 꼭 빼먹지 않고 참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전에 공부와 차이점은 제가 이 1순환 시기부터 1차 피셋 그 준비를 같이 병행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이전에 공부할 때는 2차 과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차 과목 공부를 거의 2월에 약 한 달 정도만 투입하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이땐 제가 1, 2차 종합반을 함께 등록하면서 애초에 이 시기부터 이제 1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피셋에 좀 투입을 하면서 내년도 피셋을 꼭 붙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기부터 그 차근차근히 피셋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환 시기에는 저는 경제학과 행정법까지만 수강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논문 과목은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경제학의 경우에는 이순환 모의고사는 현장에서 응시하고 제가 앞서서 이순환을 반복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강의는 3순환을 복습 동영상을 받아서 그 이순환의 진도에 맞게끔 인강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정말 피셋 공부에 많이 매진을 하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를 계속해서 연탈했기 때문에 이 1차 탈락을 하게 될 경우에 2차 응시의 기회가 없는 것이 얼마나 큰 그 손해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1차를 탈락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험 기간이 1년씩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험 기간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피셋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차 종합반이었기 때문에 1월, 2월에 여기서 진행되는 피셋 캠프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셋 캠프에서 진행되는 스터디도 참여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스터디를 리드해 주셨던 합격생 스터디 리더분과 상담과 그리고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터디 리더분께서 알려주셨던 안정적인 피셋 점수 확보 방법을 제가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첫 번째는 본인만의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 노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이걸 계속 읽으면서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피셋 캠프에서 진행되는 수요 모의고사나 법률저널에서 하는 그 전국 토요 모의고사에서 그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체화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거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전에 피셋을 공부할 때는 1번부터 40번까지 중에 일단 순서대로 풀면서 막히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리더분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피셋은 모든 문제가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너가 1번을 맞추든 5번을 맞추든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너가 정말 잘하는 유형을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부터 풀어서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이제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운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게 상황 판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운영을 정리해 둔 것인데, 저는 법조문이나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들, 제가 퀴즈를 좀 약한 편이었어서 그런 법조문이나 줄글로 되어 있는 문제들을 먼저 다 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풀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모든 문제를 풀면 좋지만 그런 강박도 버리자. 막 이런 거를 다 적어두고 예를 들면 이 8번에서 10번까지를 풀었을 때 최대 8분을 걸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각 문제에 투입되는 시간까지도 미리미리 다 정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정해두면 그 실전에서 다소 막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문제 못 풀어도 내가 앞에서 이 정도 풀어놨으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이제 쉽게 넘길 수 있게 돼서 멘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꼭 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적어놨던 실수 노트인데, 사실 피셋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정말 몰라서 틀리는 문제보다 실수 때문에 틀리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면 뭐 발문을 제대로 안 읽었다든지,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걸 골라서 틀린다든지, 이런 실수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그 피셋의 그 점수를 확보하려면 그런 실수들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저는 모의고사 풀 때마다 모든 틀린 문제에서 내가 어떤 실수로 틀렸는지를 다 기록을 해두고 매일 그 실수 노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좀 의식적으로 자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실수를 실전 모의고사에서 내가 하지 않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약간 점수 상방이 좀 향상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올해 다가오는 1차 시험에 응시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런 실수 같은 것도 줄이는 노력을 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차를 조금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23년에 합격을 한 뒤에는 3, 4순환을 들으면서 저는 스파르타반과 다반 특강을 병행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는 모의고사는 현장에서 응시하고 강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실강으로 듣지 않고 인강으로 전환하여 수강하였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혼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인강으로 전환해서 좀 빠르게 배속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 혼자서 이 학원 시스템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배속으로 수강하더라도 이해 못하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을 계속 앞으로 넘겨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제가 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배속으로 수강해도 앞으로 넘기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그냥 빠르게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에 참여하였는데, 스파르타는 오전에 스파르타 반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와 강평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그 3, 4순환에서 진행되는 그 실강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하루에 최소 이 시기에 2과목씩의 답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커리큘럼에 따라가면 이 3순환 기간 동안 주요 과목의 경우에 최소 4회독을 할 수 있는 그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용해서 저는 제가 취약했던 과목들도 최소 4회독씩 하면서 이때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과목의 경우에는 사실 2순환 때도 논문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고 1순환이 마지막 수강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이때 저는 다반 특강을 활용해서 행정학과 정치학의 경우에는 다반 특강을 들으면서, 그 다반 특강은 선생님께서 1대1로 제 답안을 직접 보시고 이제 첨삭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제 답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답안의 개선이 이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정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이제 논문 과목 공부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답안 특강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제가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매일 행정법 핸드북 암기하는 것, 그리고 김진욱 선생님의 이순환 교재인 스텝2 교재 그 경제학 최소 15문제씩 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 시기에도 다른 과목이 실강에서 진행되거나 스파르타에서 진행될 때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반에 들어온 이후에 제 공부 시간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많이 하는 날은 사실 14시간 정도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예비 순환에서 2순환까지는 일요일 하루를 전체를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주중에 공부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일요일에 조금 보충하는 식으로 하였고, 3순환 때는 일요일 오전에만 휴식하고 오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할 때와 비교했을 때 이 종합반에서 느꼈던 장점을 크게 7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반 스터디입니다. 예비순환 단계부터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때 이제 합격생 리더분께서 주도를 하시기 때문에 수험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이나 그리고 공부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좀 합격생 리더분의 지도를 통해서 1대1로 질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혼자 공부하게 되면 사실 강의 수강 말고는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종합반에 이제 합격생 리더분이 항상 계시다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제한 복습 동영상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복습 동영상의 경우에 수강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선행학습도 가능하고 취약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거나 또 실강 수강 후에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보충적으로 좀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강을 따로 결제해서 단과로 수강하게 될 경우에는 그 수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강의를 들을 수 없고 그 강의를 들으려면 다시 구매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강의의 이 부분을 다시 듣고 싶은데 그 부분만 필요한데 그렇게 많은 강의를 다시 구매하기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이 복습 동영상을 언제든지 항상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장님이나 과목별 선생님과의 상시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특히 원장님과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사실 종합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서 그 선배들의 합격생 분들도 많이 보셨고 또 수험생 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는 고민을 그 몇 년 전에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거나 했을 때 혼자서 고민할 때는 사실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도 원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명쾌하게 해결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잘 설정이 되어서 제가 종합반에 들어온 이후로는 사실 멘탈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원장님을 믿고 그냥 그 조언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에 비해서 강제적으로 실강을 들으면 이해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일단 매일매일 일정한 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고 인강을 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습 동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장학금 제도입니다. 종합반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고 또 상위 30% 성적과 명단을 공개하는데 매순환 모의고사마다 이 부분이 정말 굉장히 큰 동기부여 요인이 됩니다. 30% 성적과 명단이 공개가 되는데 그 안에 제가 항상 들겠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항상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장학금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장학금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뭔가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장학금 제도도 큰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생활 습관의 형성의 측면인데 저는 종합반 등록한 이후에 학원 직영 독서실인 대웅 독서실에서 이제 관리반 스케줄을 준수하였습니다. 그 관리반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문을 이제 잠그고 그 시간 동안 강제적으로 학습을 하게끔 하는 반인데 그 스케줄을 준수하다 보면 사실 본인이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일정한 그 생활 습관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실원들이 5급 공채나 외교원 수험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비슷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부 분위기가 형성되고 누구 하나 뭐 그 공부 분위기를 흐리시는 분들이 없어서 정말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이 학원과 굉장히 가까워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고 그런 이동 시간에서 쓰여지는 시간 같은 것들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스파르타반이나 몰입반이나 다반 특강 같은 것을 이제 수강할 때 종합반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 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반은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면 사실 모든 순환 강의별로 어떤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할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약간 그 선택의 폭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조언 같은 것이나 그런 많은 강의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유지 가능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처음 진입하시면 어떤 분들은 좀 무리하게 매일 새벽 2,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고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물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고시가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붙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1년 반은 정말 장기적인 레이스입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들은 새벽까지 공부하고 밤을 새고 공부를 해도 괜찮지만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유지 가능한 선에서 매일 일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만큼은 좀 휴식을 하시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음가짐의 측면에서 꼭
이번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응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 수험 생활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는 부분인데, 저는 처음에 1차를 볼 때 그냥 경험 삼아 봐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치열한 1년 반의 종합반 그 생활을 거치고 나서 깨달았던 점이, 이 시험에 사활을 걸고 임하는 사람과 단순히 경험 삼아서 한번 봐보고 뭐 잘하면 가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정말 정말 그 차이가 큽니다. 공부를 잘하는 차이보다는 그 마음가짐에서 오는 그 열정이나 투입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 삼아 보게 될 경우에는 정말 탈락할 확률이 그만큼 높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를 탈락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수험 생활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꼭 만약에 이번에 보신다면 1차를 반드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차가 합격이 되었을 때도 2차 역시 처음 보더라도 내가 이번에 꼭 붙어서 털고 나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임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멘탈 관리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객관화와 자기 합리화 사이에 적절한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준비를 하실 텐데, 생각보다 저 역시도 진입하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각이, 소위 말해서 각이 안 나오는,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좌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어떤 좌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것이 아니라 약간 적절한 자기 합리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혀 베이스가 없었던 사람으로서, 나 처음 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좀 저를 되게 많이 달래면서 제 스스로의 마음을 많이 돌보면서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인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김연아 선수 다큐멘터리에서 스트레칭 하는 김연아 선수에게 무슨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생각을 하면 사실 되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 붙을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감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주어져 있는 것,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그런 거에만 좀 초점을 맞추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과 어떤 좌절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원장님과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정말 힘들었을 때는 항상 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님은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고민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거기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점에서 저는 멘탈에 있어서도 원장님과 상담하면서 많이 흔들리지 않고 1년 반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합격 최종적으로 하시기를 이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생들 저 이제 성장하는 단계를 제가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이제 학원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단계입니다. 여러분 단계는 저 대학교로 치면 이제 신입생처럼 파릇파릇한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전투력이 좀 이렇게 쌓이면서 눈빛이 조금 달라져요. 그 1년이 지난 학생하고 이제 처음 하는 학생하고 이렇게 외모부터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애들이 몰라보게 자랐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이렇게 합격한 다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또 이런 이제 공간에서 발표하는 부분 볼 때 또 그런 느낌을 강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3, 4년 지나면은 이제 가끔 이제 신림동에 와서 이제 오랜만에 들리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모양이에요. 애들 이제는 정말 멋지구나 이런 느낌이고, 또 이제는 이제 자주 이렇게 저 매스컴에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이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한 10년, 11년, 12년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뭐 이제 어떤 뭐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 이런 데서 또 이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뿌듯합니다. 이제 김영 학생 이제 그거 중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인상적인 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학생하고 학원 밖에서 하다가 이제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느끼는 그 차이가 대단히 클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를 했는가,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많이 교정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의 격차가 대단히 클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비롯되는가 하면은 고시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공부의 경험치가 대학을 진학하게 한 경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진학은 목표 100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99나 98이다, 95다, 뭐 90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정도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만족감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뭐 최고 대학이다 아니어도 괜찮은 대학을 가니까 학교 가보니까 대단히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만족하는데 고시는 99가 의미가 없는 그 극상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경험만으로 고시에 도전한다 이런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시행착오를 이렇게 하나 단어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서 잘 안 들리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1차 공부를 어떻게 하고 1순위는 어떻게 보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강의를 좀 들으십시오. 강의가 아니라 영상입니다. 공부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또는 합격생은 예비순환은 어떻게 보냈는가 또는 1순환은 어떻게 보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혼선이 오면은 영상을 들어보면은 이 시기를 이렇게 보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천적인 경험이 그때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이 있어요. 경험 삼아 응시한다 이런 부분이 학원에서도 이제 아주 금하게 하는 주의를 시키는 부분입니다. 시험을 경험 삼아 응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결과 부분은 본인한테 이렇게 의식 속에 이렇게 내재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지니까 수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나쁜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런 이제 여러분을 합리화하는 타협적인 태도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과는 절대로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 학원이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이제 대리라고 봤어요. 대리라고 봤는데 이제 수험 준비하는 기간에 이렇게 다른 학생처럼 대단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 이런 학생이 아니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요동이 많았는데 시험 직전 한 달 전 정도에 지금 합격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 다음 시험 이렇게 응시하면서도 집중력이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는 학생이죠. 그래서 합격하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고 기대대로 합격했고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이렇게 합격을 잘 마무리한 학생입니다. 그 다음 제 상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런 뭐 만화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뭐 한 게 없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학생 몫입니다. 학생 몫이고 제가 약간은 조언을 하는 부분인데 조언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학생들의 태도 부분도 좌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조언들을 보태는데 그 조언들에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험 생활을 잘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원에 들어오면 주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생기면 절대로 너희들끼리 해결하지 말고 빨리 나한테 달려와라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끼리는 고민의 해결이 아니고 고민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결을 찾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고민의 초기에는 얼른 오면은 수험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들은 뭐 학원 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학생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박성현 학생인데 이제 재경직을 준비한 학생입니다. 박수로 한번 초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박상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 소개에 대해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중전공으로는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2019년 2학기, 즉 3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 2학기를 남겨두고 고시 진입을 위해 휴학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교환학생이나 여행 등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서 고시 진입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대학 시절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모두 다 끝내신 후에 일말의 미련 없이 고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재경직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차 과목에 대한 본인의 적성이나 자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도 통계학이 있었기 때문에 재경직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요소도 컸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서 고려사항에 포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는 학부 시절 정외과 과목으로 정치학 원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정치학과는 정말 맞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 과목에 제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깨닫고 논문 과목의 비중이 적은 재경직을 선택한 것도 요소가 컸습니다. 제 수험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023년 6월 2차 합격까지 총 3년 6개월입니다. 저는 고시 진입부터 합격까지 쭉 고시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시촌 생활과 관련된 조언에 대해서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체적인 수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 첫해 제가 종합반에 진입했을 때 올림픽으로 참여했던 1차 예선 불합격, 21년에는 1차 합격, 22년에는 1차, 2차 합격, 올해 2023년에는 1차는 작년에 면탈이어서 면제였고요. 2차, 3차 합격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계단식으로 성장한 자칭 성장형 수험생인데요. 우선 2020년 1월에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설명회를 듣고 와서 종합반에 진입을 해서 1월 윈터스쿨 반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집에서 혼자 피셋을 풀어보고 기출문제 점수가 잘 나와서 2차 공부에 조금 더 투자를 했었는데 이후에 1차 불합격한 후 저는 피셋형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 비중을 늘렸고 그 다음 해에는 1차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초시 때 점수를 보시면 좀 확연히 보이시겠는데 저는 행정법과 행정학 논문 과목을 40점대로 받아서 이 논문 과목에 소홀했던 것이 2차 탈락 요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재경직 분들께서는 경제통이라고 하는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만 잘 보면 합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고득점 합격을 위해서는 5과목 모두 평균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경직 분들께서도 논문 과목에 조금 더 논문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초시 점수가 사실 합격선에 좀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이때 이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던 것은 스파르타반에서 실력자분들과 함께 그 힘든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파르타반과 저의 시너지가 잘 맞았기 때문에 제시 30대도 스파르타반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년에 아쉽게도 3차에서 불합격을 하고 좀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서 작년 2학기에 학교에 복학을 하고 한 학기를 푹 휴식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 설명회를 듣는 면탈자분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 위한 에너지를 비축한다는 생각으로 이 시기를 충분히 휴식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올해 1월부터 면탈자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고 또 스파르타반과 삼순환을 잘 따라간 결과 올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8개월 종합반 기준으로 기간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월에 윈터스쿨 반에서는 예비순환 1순환보다는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의 행정학, 경제학 중심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내년 2025년 합격할 거니까 1차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앞선 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당일 1차에 합격하기 위해 1차 공부에도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1차 시험 직후에 즉 예비순환 1순환 강의를
복습 동영상을 활용해서 미리 예습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1차 이후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예비순환과 1순환이 진행됩니다. 이때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경제학 기출문제, 경제학 출제 기조를 보면 2021년과 22년에는 엄청나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서 답만 맞추면 합격권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출제 기조였다면 올해부터는 난이도는 살짝 하향되고 오히려 경제학의 서술이나 함의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순환과 3순환에서는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함의나 개념에 대한 서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순환에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기초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동시에 1차 공부도 피셋 기본 심화 집중 강의가 쭉 이어지니까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복습 동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2순환의 강의를 미리 예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순환 강의가 진행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다음 해 1차는 무조건 합격한다라는 생각으로 1, 2차 공부 비중에 대해서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피셋형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는 1월부터는 1차 시험에 100% 집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기에 2차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경제학과 행정법 중심으로 2순환을 수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그 1차 시험 이후 본격적으로 3월부터 3순환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때 1차 시험 이후에 1차 발표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보통 이 시기에 점수 합격 컷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좀 불안한 마음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기가 사실 3, 4, 5, 6월 중에 한 달이면 정말 긴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나는 합격했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꿋꿋하게 3순환에 집중하셔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3순환 기간에는 1시부터 2시까지 매일매일 현장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힘드시더라도 꼭 학원에 나오셔서 시험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4달 동안 5과목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2과목은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오전에는 경제학 문제풀이, 오후에는 3순환 모의고사와 강의 수강,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약했던 논문 과목 중심의 답안 작성 스터디를 구성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과목입니다. 헌법과 피셋 3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금동은 원장 선생님의 핵지총이라는 이 기본서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해에 전체 커리큘럼 수강 후에는 다음 해부터는 이 기본서를 스스로 회독하고 또 시험 직전에 있는 880 특강이나 최신 판례 특강 정도 수강하시면 무리 없이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합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에 1차를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게 피셋은 초시 때 실력을 확 끌어올려 놓으면 잘 실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해에 피셋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과 같은 피셋 과목들은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 수강을 통해서 강사님들의 문제풀이 방식을 체화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2차 과목이고 이게 제가 수강했던 강좌들입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국제경제학은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경 비선택자시더라도 시간 여유가 되시는 시간에 미리 김진욱 선생님의 국제경제학 2순환을 들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3순환 기간에는 듣기 어려울 테니까 피셋 이전이나 2순환 기간을 활용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공부의 최종 목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험 하루 전날에 그 방대한 양의 전범위를 훑어볼 수 있도록 단권화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과 행정법, 통계학의 경우는 강사님들께서 기본서를 정말 잘 만들어 두셔서 거기에 제가 가피를 하는 정도로 단권화를 했었고요. 저는 행정학과 재정학의 경우는 자신만의 언어로 된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약한 과목이었던 행정학의 경우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저는 다양한 강사님들의 수업과 집중만 다반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이 강사님들의 그 자료를 제가 재정리를 해서 채워한 것들을 제 언어로 다시 바꾼 다음에 서브노트를 작성하고 이 회독을 계속 돌렸습니다. 계속 암기를 하면서 들어갔고 그 결과 초시 때 40점대였다가 최종 합격 때는 약 20점 정도의 큰 상승폭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서브노트가 행정학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습니다. 재정학의 경우는 미시경제학과 행정학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재정학 역시 함의 서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런 함의나 실증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서 서브노트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느꼈던 종합반과 스파르타반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반의 경우 순환별로 스터디와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합격자이신 스터디 리더 중심으로 수준 높은 스터디가 구성되니까 초시생분들은 합격자분들의 좋은 팁들을 얻어가시기에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의고사를 보면 30% 이내에 들으신 분들에게는 성적우수 장학금이 부여돼서 이것도 공부하는데 동기부여로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습 동영상이 무한정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순환 강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음 순환 강의를 미리 예습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이 복습 동영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앞선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업 때 놓친 부분도 다시 들을 수도 있고 특히 피셋 모의고사 기간에는 저희가 전 강의를 수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문항만 골라서 듣기에도 되게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과목 베리타스에 계신 과목별로 다양한 선생님 풀입니다. 저는 본인에게 맞는 강사님을 찾아가는 것도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강의를 듣다가 잘 안 맞아서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종합반 안에 있다면 충분히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장님, 강사님께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수업 끝나고도 강사님들께 대면으로 질의응답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2차 기간에 진행되는 스파르타반에 대한 장점입니다. 우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2차 공부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이 커리큘럼만 따라가도 최소 전 과목 3회독은 하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에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일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스파르타반과 3순환을 병행하시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스파르타,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는 3순환에서 총 최소 100점 모의고사를 하루에 보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 베리타스에 계신 모든 강사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평을 듣고 그 문제풀이 팁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특히 스파르타반은 실력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실력자들과 스터디를 구성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학원에서 직렬별로 스터디를 편성해 주시기도 하고 혹시 필요한 스터디가 있다면 게시판에 작성을 해둬서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저는 3순환 기간에 오전과 저녁 타임에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때 스터디룸 예약할 때도 학원 측에서 학원 시설 내에 있는 스터디룸을 예약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편하게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파르타반에 등록하시면 3순환과 다반 특강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로 할인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시 진입부터 최종 합격까지 고시촌에서 생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느꼈던 고시촌 생활의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패턴을 가장 단순하기에 고시촌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침 7시 반에 기상해서 늦어도 1시에는 자는 것을 고정으로 했습니다. 또한 집이랑 학원, 독서실, 고시식당 간의 이동거리를 3분 내로 하여서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타반과 삼순환을 병행하게 되면 하루에 최소 100점이라는 답안을 쓰게 돼서 체력 소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미리미리 체력 관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고시촌에는 도림천이 있어서 식사 시간이나 여유되시는 시간 활용해서 도림천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관악 청소년 회관에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주 2회 1시간씩 필라테스 수업을 들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저는 주말을 이용해서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 때까지는 쭉 쉬고 일요일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다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시촌에 계신 만큼 이곳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우선 현장 실강과 답안 특강을 수강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고요. 또 더군다나 실강 모의고사는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어서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시촌은 행시생들의 집성촌이기 때문에 실력자들과 함께 다양한 스터디를 구성하기에도 유리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여기 살면서 많은 독서실을 다녀봤지만 행시생 비율이 적은 독서실의 경우는 그 실에 낮 시간만 되면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도 했는데 행시생들이 많은 독서실을 이용하게 되면 모두가 생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와서 공부하고 퇴근하고 이게 정말 시너지가 많이 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반에 등록하시게 되면 대형 독서실을 다니시게 될 거고 스파르타반은 이제 본관 3층 혹은 테미스나 S1관이라는 학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행시생들이 많은 독서실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으셔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최종 합격까지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들리는 얘기도 있고 안 들리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험 생활이 진행되면서 학원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 영상이니까 그때 필요할 때 들으면은 훨씬 지금보다는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성현학생 그 보면은 불합격 경험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1차 한 번 또 안 되기도 하고 2차 안 되기도 하고 또 3차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 3차는 뭔가 면접 탈락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모든 단계에서 불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경로를 가진 학생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초대를 한 부분입니다. 그 용어들 중에 뭐 스파르타, 필사캠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따도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저희들 학원에 이제 강력하게 학생을 통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1년 내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시험 2달 하고 2달 전, 2차 시험 4달 정도를 통제하는데 2차 시험을 통제하는 기관이 스파르타 기관이고 1차 시험을 통제하는 기관이 필사캠프다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이해하시면은 용어에 대한 이제 이해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1부를 마치고 5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진행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겠습니다.